화학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요. 원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 원자의 성격을 결정짓는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원자한테서 전자 하나를 슬쩍 훔쳐온다고 쳐봐요. 과연 공짜로 될까요? 아니죠. 얼마의 대가, 그러니까 비용을 치러야 할까요? 네, 바로 이 비용이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온화 에너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이온화 에너지가 뭔지 그 정의부터 딱 잡고 시작할 거고요. 전자를 하나 이상 떼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특히 그 거대한 도약의 순간을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선 주기율표 전체의 패턴과 재밌는 예외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이렇게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보죠. 이온화 에너지,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 이온화 에너지, 보통은 저희가 IE라고 줄여서 많이 불러요. 자, 정의를 한번 뜯어보면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원자가 안정된 바닥 상태여야 하고요. 그리고 꼭 기체 상태여야 해요. 액체나 고체는 안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딱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조건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식으로 보면 훨씬 간단해요. 여기 기체 상태에 중성원자 X가 있죠. 여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를 짠 하고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 전자를 하나 잃었으니까 양이온 X 플러스가 되고 떼어져 나온 자유전자 하나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에너지를 줘야만 전자를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언제나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인 거죠. 좋습니다. 전자 하나 떼어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럼 여기서 멈출 수 없죠. 두 번째, 세 번째 전자를 계속 떼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비용은 처음이랑 같을까요? 아니면 달라질까요? 규칙은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무조건 항상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를 뗄 때보다 두 번째가, 두 번째보단 사 번째가 이렇게 갈수록 필요한 에너지가 계속 커진다는 거죠. 예외는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진짜 재밌어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은 그대로란 말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전자의 수는 하나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힘으로 더 적은 수의 전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전자 하나하나에 가해지는 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훨씬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 녀석을 떼어내기가 점점 더 빡빡해지는 거죠. 자, 이제 알겠습니다. 에너지가 계단처럼 차근차근 증가한다는 거요. 그런데 말이죠. 가끔은 이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높이의 절벽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폭발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 알루미늄의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에너지가 578. 괜찮네요. 두 번째는 1817. 세 번째는 2745. 네, 꾸준히 오르고 있죠? 그런데 네 번째를 보세요. 숫자가 갑자기 11,577입니다. 아니, 2745에서 갑자기 만 단위를 훌쩍 넘어버렸어요. 거의 4배, 아니 그 이상이 확 뛰어오른 거죠. 이건 그냥 증가라고 말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걸 막대 그래프로 보면요. 그 차이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에너지는 뭐 그냥 계단처럼 오르는구나 싶은데 네 번째 막대는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벽이에요, 벽.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죠. 바로 이 거대한 도약,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점프의 비밀은요. 바로 전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원자를 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 바깥쪽을 순찰하는 병사들이 있고 성 가장 깊숙한 곳에서 왕을 지키는 최정예 근위병이 있겠죠. 알루미늄에서 처음 떼어낸 세 개의 전자가 바로 이 바깥쪽 병사, 즉 원자가 전자였던 겁니다. 비교적 떼어내기 쉽죠. 하지만 네 번째 전자는 그건 바로 핵 바로 옆에서 철벽 수비를 하는 최정예 근위병, 핵심부 전자였던 거예요. 이걸 떼어내려고 하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고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자, 지금까지는 알루미늄이라는 한 원자를 깊게 파고 들었는데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주기율표 전체를 한번 내려다보겠습니다. 이 이온화 에너지가 주기율표 위에서 어떤 아름다운 패턴을 그리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주기율표를 보면 아주 명확한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첫째, 세로줄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왜냐? 껍질이 한 겹, 두 겹 점점 늘어나니까 맨 바깥 전자가 핵이랑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 붙잡는 힘도 약해져서 떼기가 쉬워지는 거죠. 둘째, 가로줄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커집니다. 이건 껍질 수는 똑같은데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즉 끌어당기는 힘의 원천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같은 거리에서 더 센 자석이 끌어당기는 거랑 똑같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아래로 갈수록 전자가 멀어지니까 떼기 쉬워져서 IE는 낮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의 힘이 강해지니까 떼기 어려워져서 IE는 높아진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왕은 누구냐? 가장 떼기 힘든 오른쪽 위에 헬륨, 반대로 가장 떼기 쉬운 건 왼쪽 아래에 있는 프랑슘이나 세슘이 되는 거죠. 어때요? 정말 깔끔한 패턴이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화학이 항상 이렇게 예측대로만 흘러가면 재미가 없겠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쭉 증가할 것만 같던 이 추세에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흠칫하고 주춤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예외들이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 예외들이야말로 이 규칙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증명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커져야 하는데 왜 특정 지점에서 그래프가 살짝 쿵 하고 떨어지는 걸까요? 이 작은 수수께끼 한번 같이 풀어보시겠어요? 이 수수께끼의 열쇠는요, 바로 전자가 사는 방, 즉 오비탈의 구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예외, 베릴륨에서 붕소로 갈 때를 볼게요. 베릴륨은 꽉 차서 아주 안정적인 S방에서 전자를 떼야 해요. 근데 붕소는요, 그보다 한 단계 위층에 있는 약간 더 불안정한 P방에 있는 전자를 떼면 되거든요. 당연히 더 높은 층에 있는 약간 불안정한 전자를 떼는 게 조금 더 쉬운 거죠. 두 번째 예외, 질소에서 산소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질소는 P방 3개의 전자가 하나씩 아주 평화롭게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산소는 방 하나에 전자가 둘이 룸메이트로 같이 살게 됩니다. 이 둘이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불편한 룸메이트 중 하나를 떼내는 게 혼자 잘 살고 있는 질소의 전자를 떼는 것보다 오히려 살짝 더 쉬워지는 겁니다. 정말 절묘하죠? 결국 답은 항상 똑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열쇠, 그건 바로 전자 배치입니다. 원자 안에 전자가 어떤 방에, 어떤 규칙으로 배열되어 있는가.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온화 에너지의 큰 흐름은 물론이고 그 까다로운 예외들까지도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온화 에너지가 뭔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예외는 뭔지 아주 깊게 파고들었는데요. 그래서요, 이 복잡한 개념이 대체 현실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온화 에너지는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원소의 성격 증명서 같은 거예요. 이 값이 낮으면 이 친구는 전자를 쉽게 내주는구나, 양이온이 되기 쉽겠네 라고 알 수 있죠. 바로 금속들처럼요. 반대로 값이 높으면 이 친구는 전자를 절대 안 뺏기려고 하네, 비금속이겠군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원소랑 잘 반응할지, 어떤 화학결합을 만들지, 그 모든 화학적 성질이 바로 이 이온화 에너지 값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원자핵에서 전자를 빼앗는 데 드는 비용, 즉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한번 바꿔볼까요? 빼앗기는 게 있다면 반대로 얻으려는 욕구도 있지 않을까요? 원자가 전자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다음 주제, 전자친화도에서 계속됩니다.